안녕하세요. 세제기 기초영문법의 김유리입니다. 오늘은 제5강 시제 파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드디어 문장의 5형식을 다 배웠고 오늘은 시제 파트를 나가볼 건데 시제란 무엇이냐? 시제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시제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걸 어떻게 나타낼까요? 제가 인트로에 영어에 12시제를 넣어놨죠. 보면은 표에서 보면 다 동사의 형태가 다른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근데 동사를 가지고 영어에서는 시제를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현재 시제부터 볼까요? I work at a bank 하면 나는 은행에서 일한다. 현재 시제죠. 은행에서 일했다. 뭐뭐 했다. 과거 시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저희가 뒤에서 자세히 볼 거니까 여기선 전반적인 흐름만 볼게요. 미래는 뭐뭐 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영어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진행 시제도 마찬가지예요. 진행 시제는 뭐뭐 하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완료 시제와 완료 진행 시제란 뭘까요? 사실 완료 시제는 한국말에 없는 시제입니다. 영어에만 있는 시제예요. 근데 오늘 완료 시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현재 시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제에서 주의할 점은 일반 동사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 동사의 s나 es의 형태로 쓴다는 것.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거를 주의를 하고 여기부터 진도 나가볼게요. 현재 시제는 어떨 때 쓰이냐면 지속적인 성질이나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짧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때 이렇게 쓰겠죠. He has short hair. 원래는 have인데 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have가 아닌 has를 쓴다고 했죠. haves 이런 거 없다 그랬어요. have의 3인칭 단수와 같이 붙는 동사는 has. 또는요, 반복적인 일이나 습관을 나타낼 때 씁니다. 나는 종종 아침을 걸러. 우리나라 말로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아침을 걸렀어. 그거는 과거죠. 지금 현재의 습관은 그냥 현재 시제로 나타내요. 여기 often은 종종이라는 뜻이고 종종 자주. I often skip breakfast. 나는 종종 아침을 건너뛴다. 이런 문장이 되고요. 3인칭 단수일 때는 역시나 동사에 s를 붙여서 he or she often skips breakfast. 그 또는 그녀는 종종 아침을 먹지 않는다. 자, 또 한 가지 과학적인 사실과 일반적인 진리.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 과학적인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현재 시제를 써줍니다. boil 하면 끓다고 여기에 워터가 지금 워터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뒤에 s가 붙었죠. 현재형으로 Water boils at 100 Celsius.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속담이나 격언 같은 것도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러면 과거 시제는 어떨 때 쓰이냐? 상식적으로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하는데요. 특히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들, 여기 별표할까요? Yesterday는 어제고 last week은 지난주, 지난달, 지난해, last week, last month, last year, 지난주, 지난달, 지난해 또는 뭐뭐 어고, 뭐뭐 전에 이런 어구들과 자주 쓰입니다. 다 과거를 나타내주는 어구들이죠. 그러면 과거형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비동사의 과거형은 앞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am과 is는 was로 나타내고 are은 were이랬죠. 그러면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좀 더 본격적으로 배워볼게요.
앞선 예문에서 많이 나온 동사들이지만 제가 이런 거는 과거형이라서 이래요 했던 동사들을 여기서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일단은 규칙 변화가 있고요. 불규칙 변화가 있는데 대부분의 동사들은요. 주어의 수와 인칭에 관계없이 동사 뒤에 ed나 d를 붙인 상태로 씁니다. 이렇게요. allow 하면 허락하다. 허락했다는요. allowed. 이런 식으로 뒤에 e나 d가 붙죠. start, 시작하다. 시작했다는 started. want는 원하다. 원했다는 wanted.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불규칙 변화가 있어요. 불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중에 특히나 현재형과 같은 형태가 있어요. 똑같아요. put, cut. put은 두다. cut은 자르다, hit은 때리다, 치다, read는 읽다인데 이거는 발음이 살짝 달라요. 이거는 read라고 있습니다. read. 현재형은 read고 과거형은 read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다른 동사가 있어요. 이거는 외워주셔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동사? 모르면 모르겠죠. 안 외우면 모르겠죠. 그래서 do는 did, 뭐뭐 했다. 뭐 했다. go는 went, 갔다. eat, 먹다의 과거형은 ate, 먹었다. run, 달리다의 과거형 ran, 달렸다. meet, 만나다입니다. 만나다의 과거형 met, 만났다. 그리고 see는 saw, 봤다. sleep은 slept, 잤다. hear는 heard로 들었다. bring은 가져오다인데 요거 두 개가 좀 헷갈릴 수 있겠죠. brought예요. 여기 R이 들어갔죠? brought, 가져왔다. buy의 과거형은 여기에 R이 없습니다. 그냥 bought, 샀다. 그러면 이 과거형에 해당되는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이거를 제가 일부러 살았다 라고 해도 되는데 과거형을 강조하기 위해서 살았었다 라고 제가 해석을 해놨습니다. 나는 살았었어. 서울에서 2년 전에. 아까 나왔던 과거를 나타내는 어구가 나왔죠? 뭐뭐 전에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2 years ago 하면은 2년 전에 라는 뜻이 됩니다. 어구는 특히나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형이 잘 왔습니다. 출제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수험 영어를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파트에서 볼 거는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고요. 여기에 그냥 현재형을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린다 이렇게 가야겠죠? 왜냐면 어구는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어구거든요. 2년 전에 과거를 나타내는 어구. 그 다음 broke는 break, 깨다의, 깨지다, 다치다 의 과거형인데 나는 지난주에 다리가 부러졌다 했을 때 you lost가 완전히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형을 잘 썼습니다. 그 다음 taught는 teach, 가르치다의 과거형이에요. 그녀는 가르쳤어요. 한국어를 누구누구에게 foreigners, 외국인들에게 언제요? 2009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in 플러스 연도. 이 연도가 과거일 경우 이것도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미래 시제를 볼게요. 미래 시제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을 전달하는데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조동사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조동사라는 건요. 동사를 도와줘서 의미를 전달하는 아이인데 그 중에 will이 바로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만들어주는 조동사예요. 그래서 미래 시제를 만들 때는 동사 혼자 못 만들어요. 이렇게 조동사의 will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같은 표현으로요. be going to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어요. 뭐라고요? be going to. 이거는 비동사에다가 going to를 합쳐서 동사 원형을 쓰면 똑같은 뜻이 돼요. 중요한 건 둘 다 뒤에 동사 원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문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는 다음 달에 유럽을 갈 것이다, 갈 예정이다 했을 때 will에 동사 원형을 붙이면 됩니다. 동사 원형이 뭐랬나요? 제가 사전 찾으면 동사에 아무것도 붙지 않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딱 그대로의 본 모습, 그걸 동사 원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will에다가 동사 원형만 붙이면 돼요. next month 했을 때 요게 명확한 미래 시제를 나타내네요. 다음 달에. 그러면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 will의 의문문을 볼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습을 해볼게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그렇죠. do나 does나 did의 도움을 받아서 주어, 동사, 퀘스천 마크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비동사의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었죠? 그렇죠. 비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주어 하고 퀘스천 마크 했죠. 자, 그랬을 때 사실 요 두 동사가 바로 조동사에 해당이 되거든요. 의문문을 만들 때 일반 동사를 도와줘서 얘네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가 들어있는 will도요. 주, 동의 형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will, 주, 동 이런 식으로 하면 의문문이 돼요. Will you change your mind? 하면 당신은 바꿀 예정입니까? 하고 미래 시제로 묻는 거죠.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be going to에 해당하는 내용을 볼게요. 예문을 볼게요. 여러분, be going to는 여기서 비동사니까 3인칭 단수나 뭐 I나 U나 이런 인칭에 맞게 써줘야 합니다. 만약에 주어가 U다. 그러면 you are going to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지금 3인칭 단수기 때문에 is가 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뭐뭐 할 예정이다로 읽으면 돼요. will이랑 똑같겠죠? 그녀는 일을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묶어줄게요. 그러면 be going to도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비동사잖아요. 비동사는 아까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한댔죠? 복습하면? 그렇죠. 요렇게 바꿔만 주면 되죠? 그래서 비동사, 주어, going to 이렇게 하면 의문문이 됩니다. Are you going to take a bus? 하면 버스를 탈 예정인가요? 라는 뜻이 되고, 영화나 미국 드라마 같은 데서 들어보면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re you gonna? Are you gonna? 이러죠. 완전히 구어체로 gonna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발음할 때도 보통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진행 시제를 배워보겠습니다. 진행 시제는 뜻이 뭐뭐 하는 중이다. 진행을 나타내고요. 뭐뭐 하는 중이다는 현재 진행이죠. 뭐뭐 하고 있던 중이다는 과거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뭐뭐 할 예정일 것이다. 그때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미래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시제도 역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있고, 형태는 어떻게 되냐? 비동사를 활용해요. 비동사가 들어가고 뒤에 어떤 형태가 오냐면 동사에다가요, 여러분 ing 요런 형태를 붙여주면 됩니다. 현재 진행 시제 한번 볼까요? 그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요리를 하는 중이다. 쿡이잖아요. 쿡. 요리를 하다는 영어로 쿡인데 시제는요 동사를 활용해서 바꿔준댔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be, ing 이 동사를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She is cooking in the kitchen 하면 그녀는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부엌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과거 진행을 보면 그럼 현재 진행 이렇게 나타냈는데 과거 진행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과거 진행은 비동사의 과거형을 써주면 돼요. 비동사가 시제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그랬을 때 비동사만 과거형으로 써주면 이게 과거 진행인 뭐뭐 하고 있던 중이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we were 하면 비동사의 과거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we were watching은 보고 있는 중이 아니라 보고 있던 중이었다. 과거를 나타내게 돼요. We were watching the TV show. 우리는 TV쇼를 보고 있었다. 있는 중이었다. 어젯밤에. 명확한 과거죠? 그래서 네, 과거 진행, 과거 시제가 잘 왔습니다. 미래 진행은요, 살짝 뜻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진행되고 있을 일이나 동작을 살짝 이제 예상하는 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He will be studying tomorrow 하면 그는 내일 공부를 하고 있을, 공부를 하는 중인 예정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미래 진행 시제는 어떻게 나타내나요? will 플러스 비동사 ing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미래 진행 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 시제까지 배웠는데 출제 포인트를 또 안 알아볼 수 없겠죠. 진행 시제에서 제가 출제 포인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진행 시제로 쓸 수 없는 동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한국어로 설명해 볼게요. 나는 뭘 가지고 있어. 나는 가지다.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죠. 가지다는 그냥 가지다예요. 가지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임을 나타내잖아요. 그걸 굳이 진행 시제로 나는 가지고 있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안 나타내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유에 해당하는 이런 동사들 have, belong to, 어디에 속하다 라고 하지 어디에 속하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말 안 하잖아요. 속하다가 속해 있다가 속해 있는 중이니까 이미. 그리고 소유하다, 이것도 소유하다. 이런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진행 시제로 쓰이지 않습니다. 쓰이면 틀리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또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좋아한다, 좋아하는 중임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I'm liking 이런 식으로 안 쓴다는 거죠. 사랑한다, 싫어한다, 원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감각동사 이런 것들요. 어떠한 맛이 나다, 어떠한 냄새가 나다, 어떤 냄새가 나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굳이 진행 시제로 나타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요. 짠맛이 나는 중이다 아니고 그냥 짠맛이 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죠. 어떤 소리가 나다, 어떤 식으로 느껴지다. 그리고 아예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resemble 하면 닮다죠. 닮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말 안 합니다. 알다 또는 부족하다, 유지하다, 속해 있다, 무엇을 포함하다 이런 것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진행 시제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like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로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나는 좋아하는 중이다. 굳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냥 좋아한다 해서 현재 시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진행 시제 안 되고. I like math 하면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 그리고 belong to도 여기까지 이렇게 틀린 건데 그녀는 속해 있어요. 그 회사에. 즉 그녀는 그 회사 소속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냥 현재 시제나 또는 과거를 나타내고 싶다, 속해 있었다, 과거 시제를 쓰면 되지 진행 시제는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이것도 볼까요? 그들은 아는 중이다가 아니라 그냥 알고 있다를 know 자체가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썼죠. They know the truth.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 자, 여기까지 단순 시제를 배웠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완료 시제라는 거를 배워보겠습니다. 완료 시제는 완료 시제도 여러분 현재 완료가 있고 오늘 배울 과거 완료가 있고요. 미래 완료가 있는데 오늘은 현재 완료. 저희 기초과정에서는 현재 완료만 배워보도록 할게요. 현재 완료는 일단 생긴 것부터 볼까요? 형태, have 동사를 사용합니다. 요때 요 have가 또 동사를 도와서 완료 시제를 만들어주는 애거든요. 허상이에요, 허상. 가지다라고 해석을 안 해요. 그냥 시제를 나타내줄 뿐이지. 그래서 얘를 조동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진짜 동사는 어디 있을까? 진짜 동사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과거 분사라고 하는 동사의 일종의 형태예요. 여러분, 영어 동사는요 3단 변화를 하는데요. 일단 현재형이 있고 아까 우리가 봤던 과거형 배웠죠. 과거형이 있고 여기 나오는 PP, 과거 분사형이 있어요. 이렇게 동사의 3단 변화. 여러분이 만약에 더 궁금하다 하면 인터넷에 치시면 동사의 3단 변화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동사는 3단계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과거형까지 봤던 거고요. 이제 과거 분사형까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생긴 거는 그러면 과거 분사는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이따가 보고요. 현재 완료의 개념부터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재를 같이 읽어볼까요?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시제이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의미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결과, 완료, 경험의 의미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과거 시제와 비교되는 점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여기는 이따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념을 먼저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표가 있지만 제가 어제를 잡았어요. 이건 과거죠. 오늘, 지금, 현재. 지금이라고 할까요? 이건 현재입니다. 뭐 여기 미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현재 완료는 우리나라 말로는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동시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완료 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영어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동시에 포함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요게 바로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요. 예문을 통해서 어떤 말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예문을 보기 전에 저희가 현재 완료 시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도대체 그럼 얘가 무엇인지 한번 보고 갈게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 했죠? 과거 분사라고 했습니다. 과거 분사의 형태가 또 다른가요? 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규칙형의 경우에는 과거형과 과거 완료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좋아한다, 좋아했다, 과거, 과거 완료, 좋아한다, 이것도 좋아한다 라는 뜻이고 형태만 이렇게 나타내고요. 결혼한다, 결혼했다, 과거랑 똑같죠.
움직인다, 움직였다, 과거랑 똑같고, 일한다, 일했다, 과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규칙형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부러 외워주셔야 합니다. 한번 볼게요. lose는 잃다예요. 뭔가 잃어버린 거. lost는 잃었다. 과거형이고요. lost는 과거형, 과거 분사형입니다. 왜 이걸 불규칙형이라고 하느냐? 사실 과거랑 과거 완료는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와 과거에는 원래 아까 ed가 붙었잖아요. 그렇지 않은 동사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불규칙형도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A, B, B 이렇게 과거랑 과거 완료랑 똑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계속 볼게요. leave, 남기다, left, 남겼다, left, 남겼다 이렇게 똑같죠. keep은 유지하다, kept, 유지했다 과거형이고요. 똑같습니다. pp가. mean은 의미하다, 의도하다, 의미했다, 의도했다, meant 똑같고, hold는요 가지고 있다, held는 가지고 있었다 과거, held 똑같습니다. 다음 find는 찾다, 찾았다, 찾다, 찾았다 똑같죠. teach도 똑같아요. teach, taught, taught. say도 say, said, said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불규칙형 중에 A, B, B형을 살펴봤고, 그러면 완전히 다른 거를 살펴볼게요. 현재형과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완전히 다 달라요. go 같은 경우에 가다, 갔다, pp는 gone입니다. gone. 그래서 완료형을 써줄 때 have gone 이렇게 쓴다는 거죠. 요거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비동사는요, 비동사 is, am, are, is 이런 거 나오고, 과거형은 was나 were이 나오고, pp형은 뭘까요? been이라고 합니다. been. 자, 그 다음에 see, 보다, so, seen. fall, 떨어지다, fell, 떨어졌다, fallen. 과거 분사형. draw, 끌다, 그리다, drew, drawn. forget, 잊다, forgot, 잊었다, 과거형, 과거 분사형은 forgotten. 보통 이렇게 n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죠. drive는 운전하다, drive는 운전했다, 그거의 과거 분사형 driven, take, took, taken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다 다르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만약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자리의 형태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이걸 딱 보고 과거 분사형이구나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아까 전에 봤던 현재와 과거가 아예 같은 동사들이 있었죠. AAA형 완전히 같은 동사들이 또 여기 있습니다. put, cut, hit. 아까 전에 봤던 거랑 좀 겹치죠? 그런 것들은 다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미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완료 시제는 총 4가지의 의미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완료입니다. 뜻은 뭐뭐 해버렸다. 그리고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경찰이나 소방이나 구급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현재 완료 시제가 4가지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를 굳이 구분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고 해석 정도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의상 이렇게 4가지로 나눠놨고요. 기초 영문법을 배울 때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배우기 때문에 나눠놨습니다. 완료의 의미를 전달할 때는 이런 부사들 있죠? already, 이미, 아직, 벌써, yet, just는 막, 최근에, 이번 주에 이런 애들과 같이 쓰여요. 한번 볼게요. have가 2개나 등장했어요. 요거는 have의
과거 분사형이거든요. 과거형과 똑같죠? 근데 have가 이렇게 연속으로 두 개 등장할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왜냐면 have pp가 완료 시제인데 내가 진짜 전달하고 싶은 동사를 여기다 넣는댔죠? have라는 동사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had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had가 왔네요. 요 have는 뭐라고요? 그냥 완료 시제를 나타내주는 조동사라고요.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already, 이미예요. 이미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다. have lunch 해서 have라는 동사를 pp에 넣어줬더니 이렇게 had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거 그때 딱 그때 점심을 먹은 게 아니라요. 나는 이미 점심을 먹었다. 지금 현재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시제인 거예요. 밑에 예문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아까 뭐랬죠 이거를? 막 이랬죠. 막 지금 막 그는 막 도착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have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have가 아닌 has를 써줘야 맞겠죠. 그래서 그는 막 도착했다. arrive를 pp 형태로 써서 arrived 라고 바꿔서 넣어줬네요. 그는 막 도착했다. 그리고 결과도 나타낼 수 있어요. 결과. 과거에 어떤 일을 해서 지금 어떤 결과가 벌어졌다. 이 결과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이 영향을 받아서 이 결과가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포함한다고 봐서 현재 완료 시제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he has gone. 그녀는 일본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결과 과거의 어떤 상태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현재 이런 결과다. 일본으로 가버리고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거를 축약해서 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e's gone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she's gone 가버렸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차를 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했을 때 I have bought 이거는 buy의 pp형이죠. 샀다, 사다. 나는 샀다. 새로운 차를 산 상태이다. 그 다음에 경험. 여러분 경험은요 인생에 있어서 과거의 경험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뭐 해본 적이 있다. 경험이라는 거는 과거에 어떤 걸 해본 적이 있고 그 경험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요. 그랬을 때 어떤 거랑 많이 쓰이냐? ever, 이제껏, never, 조금도, 절대로, before, 뭐뭐 전에, once, 한 번, twice, 두 번. 예를 들어서 three times 하면 세 번. 이런 식으로 몇 번 해본 적이 있어. 이런 경험을 나타낼 때도 현재 완료 시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를 만들어 볼까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할 때 고를 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방문을 해본 적이 있다. 어디 가본 적이 있다 할 때는 have been to를 씁니다. 요거는 뭐 수거 표현으로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는 have been to. 그래서 나는 유럽에 2번 가본 적이 있다. I've been to Europe twice. 2번 가본 적이 있다. 하면 과거에 갔다 온 경험을 나타내죠. 그리고 의문문으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뭐뭐 한 적 있어요? 이런 거. 뭐뭐 한 적 있어요? 했을 때 특히나 잘 쓰이는 Have you ever 이제껏 이란 뜻입니다. 이제껏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을 전에 본 적이 있나요? 이런 거 예전에 본 적 있어요? Have you ever seen this before? 하면 이런 거 예전에 본 경험이 있나요? 라는 뜻. 여기서도 의문문인데요. 아까 have가 제가 조동사라 그랬죠? 그래서 조, 주,
요게 동사라 그랬잖아요. 진짜 동사.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 계속을 볼게요. 이 계속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현재 완료 시제 개념, 컨셉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뭐 해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해왔다.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상태이다. 어떤 거랑 자주 쓰이냐면 since, 뭐뭐 이후로, 뭐뭐 이래로 계속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어구입니다. 그리고 for는요, 뭐뭐 동안, 그리고 how long은 얼마나 오래. 보세요, 여러분. 그래프로 나타내면 딱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과거랑 현재가 있으면 뭐뭐 이후로 계속, 그때 그 과거 그 사건 이후로 계속 쭉 since가 이걸 나타내고, for는 뭐뭐 동안이라며. 그럼 예를 들어서 for 2 years 하면 2년 동안. 근데 현재를 포함하고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내죠. 다 기간으로 나타내어지는 단어들. 예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스티브는 지난주 이후로 계속 아팠대요. 지금까지. 표로 나타내면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아픈 거죠. 딱 그 현재 완료에 알맞는 표가 되죠. 스티브는 3인칭 단수니까 has를 써서 아프다 하면 be sick을 쓰거든요. 그러면 요 비동사를 pp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be sick 이렇게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가 아프다 현재형으로 나타내면 이거거든요. She is sick. 이거를 have pp로 변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런 형태에 이제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is를요 현재 완료 시제로 바꾸면 have been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sick만 붙여서 이렇게 왔죠. 그리고 3인칭 단수기 때문에 have 말고 has를 써서 Steve has been sick. 아팠다. 지난주 이후로 since last week 하면 since는 뭐뭐 이후로니까 지난주 이후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since가 쓰이면 뭐뭐 이후로 계속이라는 뉘앙스를 이미 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를 써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 그냥 과거 시제가 왔다. 틀립니다. 왜요? since가 현재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어구있기 때문이죠. 아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볼게요. 나는 20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과거 20년 전에도 일했었고 쭉 해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have pp를 쓰고요. I've worked. 나는 일하고 있다. 그 회사를 위해서 for the company 얼마 동안? for 20 years 하면 요게 뭐뭐 동안 이라는 의미랬죠. 그래서 이때도 역시요 여러분 for이 기간을 나타내는 뭐뭐 동안의 의미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그냥 과거형이 오면 틀립니다. 나는 일했다. 그냥 딱 과거의 점을 찍는 표현이에요. 일했다. 근데 그게 아니죠. 20년 동안을 나타내려면 요 기간을 나타내야 되니까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뭐라고요? 네, 현재 완료 시제라고요. 아시겠죠? 과거와 현재 완료를 살짝 비교를 해봤고 제가 방금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출제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볼게요. 특정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는 어구와
현재 완료 시제는 함께 쓸 수 없다. 즉, 현재 완료는요,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과거는요, 여러분? 과거를 표시해보세요. 과거는 딱 이렇게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르죠? 표로 나타내는 것조차 달라요? 이렇게 현재 완료는요, 과거와 현재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특정한 과거 시점, 예를 들어서 아까 배운 우리가 ago라든지 last week이라든지 이거는 딱 과거만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특정한 과거 시점만 나타내는 표현과는 함께 쓰일 수 없습니다.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이 예문 보면 last year에서 요게 지난해, 지난 연도에 를 나타내는 명확한 과거거든요. 명확한 과거를 표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이렇게 나타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have pp를 써서 이걸 나타내고 있죠. 상충되네요. 안 되겠죠. 그러면 과거를 썼으면 그냥 단순 과거 시제로 써줍니다. 해석을 해볼까요? We conducted. conduct experiment 하면 실험을 하다예요. conducted the experiment. 실험을 했다. 지난해.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은 살짝 반대죠. 아까는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는 거랑 그냥 과거 시제는 쓸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반대로 배우고 있어요. 이번에는 무조건 과거만 써야 되는 애를 현재 완료와 결합해서 쓰면 틀린다 라는 예문을 보고 있습니다. 몇 개만 더 볼게요. 나는 강아지 3마리를 키웠다. 1년 전에. 1년 전에 하면 이 어고는 제가 별표를 했죠. 명확한 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단순 과거 시제만 써야 돼요. I have had dogs a year ago는 틀려요. 현재 완료 시제는 틀립니다. 과거니까. 그런데 선생님, before도 전에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뭐뭐 전에인데 아까 예문 보면 before는 현재 완료랑 같이 쓰였단 말이에요. 얘는 왜 완료 시제랑 같이 쓰이나요? 충분히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고는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명확한 과거 시점만 나타내는 어구고요. before는 사실 경험의 의미, 뭐뭐 전에 뭐 한 적이 있다 라는 그런 뉘앙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 자체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뉘앙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efore는 현재 완료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고가 나오면 무조건 과거, before는 무조건 과거는 아니고 현재 완료 시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고가 나오면 무조건 과거라며요. 그러면 이 예문을 볼게요. 어고가 나왔죠? 근데 현재 완료 시제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왜 어고가 나왔는데 그러면 수학 공식처럼 외웠어요. 어고가 나오면 무조건 과거야 해서 과거형으로 고쳐주려고 했더니 이게 틀린 문장이 아니거든요. 맞는 문장. 왜일까요? 네, 맞추신 분들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since는 뭐뭐 이후로 쭉 계속 이라는 기간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since a year ago 하면 표로 나타내면요 1년 전이죠? 1년 전 이후로 계속 이런 뉘앙스를 가지기 때문에 이때는 또 현재 완료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해석해 볼게요. 나는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언제 이후로요? 1년 전 이래로, 1년 전 이후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수학 공식 외우듯이 명확한 과거, last, ago 이런 게 있으면 과거 시제다 이렇게 가면 틀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since라던가 for라던가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 어구가 있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시제를 다 배웠고요. 저는 체크업 문제 풀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체크업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녀는요, 도착했는데 딱 보니까 시제를 묻는 문제죠? 이거는 과거 시제고, 요거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면 뭐를 봐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시제 문제를 풀 때는 시제 문제 풀이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법이라기보다는 뭐 스킬로 따지면 시제 문제 풀이는요, 항상 힌트가 주어져요. 항상 힌트. 이 힌트라는 거를 지금 저랑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힌트가 뭔가요, 여기? 어고, 명확한 과거랬죠, 아까? 그리고 기간을 나타내는 어구 있나요? since 이런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과거 시제. 그녀는 도착했어요. 어디에? 서울에. 언제요? 3시간 전에. 명확한 과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힌트입니다. 이 힌트를 주지 않으면 출제자 분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조건 이런 명확한 힌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는 훈련만 잘 되면 시제 문제가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이 힌트만 잘 발견하면 답이 딱딱 보이거든요. 이것도 해볼게요. 이거는 힌트부터 찾아볼까요? the last를 찾았는데 근데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죠? for는 기간을 나타내는 어구란 말이에요. 그럼 표로 나타내보면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나타내지죠. 이거는 무슨 시제라고요? 완료 시제라고요. 그래서 have increased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높였다. 우리의 이익을 profit. 우리의 이익을 높였다.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수학 공식처럼 풀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명확한 과거 시제 맞지만 앞에 기간을 나타내는 for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서 현재 완료 시제가 답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3번 딱 보니까 will deal with는 미래 시제고요. dealt with는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미래냐 과거냐를 묻는데 여기까지 보고 못 풀어요. 뒤에를 봐야겠죠. 뒤에를 봤더니 어떤 힌트가 있나요? 다음 주라는 명확한 힌트가 있죠. 다음 주는 미래죠? 당연히 will deal with 무엇을 다룰 예정이다. 그 문제를 다음 주에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이건요, 여러분, 딱 봤을 때 여기는 S가 붙고 S가 안 붙었는데 여러분, 희는 3인칭 단수잖아요? 3인칭 단수에 현재형에 S가 안 붙는 경우는 하늘이 무너져도 없습니다. 당연히 S를 붙여줘야 되겠죠? 현재예요, 현재. 현재 습관. 그는 7시에 일어나요. 아침에.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보면 여기에도 강력한 힌트가 있네요. in 플러스 과거 연도. 이거 뭐라 그랬죠? 그죠? 과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will discover, 미래형이 아닌 과거형을 골라줍니다. 이거는 발견했다. 콜럼버스는 발견했어요. 미 대륙을 1492년에. 그리고 이 6번 보시면 love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love는 여러분 감정동사로 진행형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고 배웠죠? 그래서 그냥 나는 좋아한다.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 7번. 우리가 아까 출제 포인트에서 봤던 현재 완료냐? 과거형이냐? 이걸 묻고 있는데 어딜 봐야 된다고요? 네, 뒤를 봐서 힌트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뒤를 보니까 이거 명확한 과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거형. 그녀는 마쳤어요. 그녀의 숙제를 언제요? 3시간 전에요. 명확한 과거. 그리고 마지막 문장 he has known이냐 he knew냐를 물어보는데 그는
그를 알아요. 그가 다른 사람인데 남자인가 봐요. 그 다른 사람을 알아요. 언제부터? since가 있죠? 지난해 이래로 계속 쭉 알고 있다. 표로 그려보면 작년부터 쭉 이후로 현재까지 알고 있다.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아우르는 시제는 뭐라고요? 네, 과거, 현재 완료 시제. 그래서 has known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시제 파트까지 다 마쳤고요. 저는 다음 6강에서 수동태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